이번에도 1시간을 이렇게 해요. 수업은 다 했는데 녹화를 안 했어. 그래서 보내줄 게 없었어. 자, 해볼게요. 0보다 작은 거니까 부호 판단을 위해서 0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음이야 양이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질문한 사람이 자꾸 대답해요. 음이면 그냥 써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한다. 그 다음 요게 0보다 지금 0보다 작은 0보다 작은 거지.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넘어갔어.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여기는 x고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겠죠. 그럼 요 범위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풀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 나왔으니까 여기만 답을 쓰면 된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답은 요만큼입니다. 다음 0과 2분의 1 사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0하고 2분의 1 정도면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3분의 1 들어갔다 생각하면 3분의 2 빼기 1 음의 부호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1 정도 넣으면 양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 그대로 x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번엔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x가 되고 마이너스 3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러면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풀었는데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겹치는 게 없죠. 그렇다면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다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1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1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양수죠. 그냥 써야 돼요. 이것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써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풀었는데 답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생겼으니까 여기가 답이므로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이 답과 이 답의 합집합 또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요거는 답이 없는 거니까 빼고 이거 또는 이거. 그럼 A하고 B 결정됐죠? 쓰시면 돼. 다음 계속 똑같은 걸 묻고 있네. 907번 절대값 2개짜리 연습을 좀 해야겠어. 물어본 사람 필수예요. 필수. 2에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2 마이너스 x 6보다 작다. 요거 한번 풀어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역시 구간 나누기. 요게 0이 되는 x 값짜리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요게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은 2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르고 2 잘라서 요 세 군데를 풀어야 한다. 그럼 첫 번째 요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2보다 작은 쪽까지. 마지막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그럼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해봐.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하면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정도 넣으면 플러스 4가 되니까 양수죠. 그냥 써야 해요. 요거 푸는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는 죽었으니까 6만 남아서 마이너스 3 나눠주고 마이너스 3 나눠주고 음수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뀜.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풀었는데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니까 여기를 답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0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0 정도 생각해 보면 양수 그냥 써야 해요. 0 정도 생각해 보면 양수 그냥 써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2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넘어가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 여기서 풀었는데 답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그대로 다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요만큼이 답이 되는 거 맞아. 그 다음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은 수 3 정도 생각해봐. 3 정도 들어가면 양수니까 그냥 써야 돼. 여기는 3 들어가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돼. 이렇게. 그럼 2x하고 플러스 x 3x가 되겠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는 죽었으니까 6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푸는데 답은 2보다 작은 쪽에 나왔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럼 해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만 합치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작다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요게 최종 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A가 마이너스 2, B가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답. 이 두 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두 문제를 동시에 물어본 거라면 요 연습은 해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내니까 이거는. 자 904번 하나를 더 풀게요. 아이고 이것도 그네. 904번 요가 해를 가져요. 자 그때 이걸 풀었을 때 상수 A가 될 수 없는 숫자를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0 되는 자리고 여기는 2가 되는 자리니까 구간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절대값 두 개짜리 다 물어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는 0보다 작은 쪽 푸시고 두 번째는 0부터 2 사이 풀어주고 세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풀겠다. 원래 이제 전체를 다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0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생각해봐. 음수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역시 음수예요 전체가.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눌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두실게. 그럼 여기 사이에서 답이 있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니까 0부터 2 사이를 한번 볼게요. 0부터 2 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저번에 알려준 이 절대값 두 개가 플러스 연결된 건 이렇게 생긴 놈이기 때문에 요 그림이 A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가지려면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가 생겨야 된다는 걸로 풀어줘도 돼요. 일단 풀게. 그 다음 0과 2 사이 1 같은 거 생각해봐. 1 그러면 양수 그냥 써야 해. 그 다음에 1 같은 거 넣으면 음수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x가 사라진다. 이 사라진다를 너무 겁내하지 마. x가 사라지는 건 x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로 읽으면 돼요. x 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x 사라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죠. 요렇게 되는 게 성립하냐 안 하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다면 3 같은 거 생각해 볼게. 양수
요것도 3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양수. 이렇게 되고 부등 안 바뀌죠? 자, 요게 해를 갖도록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냥 놓고 풀기엔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참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번에 필기해 준 거에 이 그림이 요렇게 생긴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꺾어지는 자리가 경계 지점 0과 2예요. 한 번에 답을 쓰려면 이게 더 편해서.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냐면 y는 x 절대값 빼기 2, 즉 이 그림인 거고 얘가 y는 a라고 하는 직선을 그린 거고 그때 요 그림이 a보다 아래쪽 부분이 있어요. 다시 요 그림 그려놓고 y는 a라는 거 수평으로 직선을 그리는 거야. 수평을 직선을 그렸을 때 요 a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가 그려진다면 이 선보다 아래쪽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요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0일 때나 2일 때 상관없어요. 이거든 같은 값이야, y 값이.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0이 되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야. 2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된다. 결국 그럼 이걸 보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해가 존재합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죠. 이걸로 찾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내가.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만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으니까 이걸 풀어줄게요. 그래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여기가 제일 낮은 데가 2이기 때문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아랫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해를 갖는다. 그러면 거기서 가능한 건 2, 3, 4, 5 얘네들은 다 되는 a 값이고 1은 안 되겠죠. a가 1이면 여기 그려지는데 그럼 저 그림이 더 a보다 작은 그림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제 맞습니다. 부등식 자체로 해석하기는 문제가 쉽지 않네요. 자,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요거 말고 또 다른 문제도 혹시 있었니? 괜찮아? 그러면 1차 부등식의 중학과정에 있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된 거야? 예를 들면 막 의자 문제도 되고 소금물 문제도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형 6번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었고 영상 본 사람은 강조했던 거 기억할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2차 부등식, 고등학교 그 과정에 들어있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34페이지를 펴놓고 지금부터 설명을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유형 8개 정도 풀 수 있는 걸로. 사실 요거 하나만 잘 배우면 오늘은 다 끝나요. 이게 이제 된 상태로 나머지 문제들, 응용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지금부터는 필기하지 마시고 내가 표를 하나 정리해 줄 거야. 이 표를 오늘 그 자리에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표를 그리게 시킬 거예요.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돼요. 진 사람이 나와서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적지 마시고 이거는 양이 좀 되니까 나중에 무조건 다 찍어와서 깨끗하게 정리하기 바래. 여기 책에 있는 거니까. 자, 표를 하나 그릴게요.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2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써줄게. 너희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y는 ax제곱 더하기 bxc. 이게 2차 함수 아니야? 맞죠?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요거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쓰고 뭐 0보다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겠지만 요걸 잘 보면
다 같은 동네 애들인 거야. 오늘 배우고 나면 이런 느낌이어야 돼. 2차 함수를 보고도 2차 방정식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2차 함수를 보고도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2차 방정식을 보고도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부등식을 보고도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게. 그게 개념인 거예요. 오늘 배울 개념. 왜냐하면 다 똑같은 식들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한 식구다. 그러면 기초를 한번 물어봐 줄게. 방정식과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를 보세요. 둘이 다른 거는 y 자리에 0이라고 쓴 거밖에 없지. y 자리에 0이라고 쓴 거밖에 없어. 이게 무슨 뜻? 이게 무슨 뜻? 대답을 해야지. 이제 배웠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y는 0, x축 대칭 빼고요. y는 0이 x축을 말하는 거야. x축.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이 2차 함수를 그려봤는데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같아지는 곳, 여기 하고 여기의 값, 여기가 이 2차 함수에서 x축과 닿는 곳이 2차 방정식의 근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학교 중간고사 때 이거만 40점이 넘어. 거의 50점에 가까워.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딱 섞으면. 근데 한 동네라고 잘 배운 친구들은 그 50점을 먹고 가는 거고 방정식 따로, 함수 따로, 부등식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려워요. 문제가. 풀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사실 0도 x축으로 해석할 거야. x축으로. 자, 지금부터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 2차 함수의 관계를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표를 큰 거 하나 드릴게. 해봐. 삐뚤하고만. 자, 요 표를 채울 겁니다.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 글씨 외우지 말고 원리를 배우라고. 여기에 2차 함수를 하나 쓸게요. 편의상 A가 양수인, 즉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방정식을 쓸 거야. 이 밑으로는 부등호 관계 때문에 부등식을 적을 거예요. 자, 부등식 한번 적어볼게. 이런 부등식 있어. 또 이런 부등식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등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수업 중에 좋은 사람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세 종류를 그려줄 건데 어떤 2차 함수는 여기 x축이 있으면 이렇게 x축을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2차 함수는 이런 2차 함수 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 배운 거 한번 읽어볼게. 요 2차 함수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 그게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ax제곱 더하기 bx의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 부호가 어떻게 생길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형태니까 판별식은 양수겠지. 되냐 안 되냐? 돼요? 확실해? Are you sure이야?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사실로? 리얼리?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식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식에 해당되는 2차 함수는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에 해당되니까 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판별식 b제곱 빼기 4ac의 값은 양수인 그림이 이렇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얘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나요? 한 점. 그럼 방정식으로 말하면 어떤 근을 갖는 거야? 중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의 값은 0이 나오겠죠. 즉 판별식이 0인 2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는 어떤 근이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런데 지금은 함수를 다루는 거라 실수 개념만 쓸 거야.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란 말 대신에 실근은 없는 상태니까 해가 없다에 해당되는 중학교 때 배운 해가 없다로 표현되고 그거는 판별식이 음수인 케이스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 간다. 한 번에 가는 거야. 그러면 요 x축과 만나는 자리가 하나가 알파고 여기 하나 베타라고 써줄게요. 요 자리는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에 들어있는 이 0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x축을 나타내는 걸로 이해해.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림을 보고 이 2차 방정식부터 부등식까지의 답을 쓰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달라고. 자, 해석을 해보면서 쓸게요. 내가 여기 15칸을 채울 거고 조금 있다가 이 중에 한 사람한테 이거 다 지운 다음에 여기 15칸을 채우라고 할 거라고. 못하면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손바닥이야. 까짓 거 뭐 손바닥 몇 대 맞아 버리지 뭐. 그죠? 갑니다. 1순위가 좋은 사람이요. 자, 2차 방정식을 해석할게.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같아지는 자리의 x값을 쓰시오. 즉 방정식은 x의 값을 쓰는 거야. 그럼 부등식은 뭘 쓰는 걸까? 방정식은 x의 값을 쓰는 거야. 부등식은 x의 범위를 쓰는 거죠.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 크다 작다 이 표시를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답을 쓸게. 잘 봐야 돼. 금방 끝나. 방정식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같아지는 자리에 x값을 쓰시오. 자, 이 그림을 보고 x축과 만나는 x값 쓰려면 여기랑 여기지. 그러니까 니네가 답을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이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같은 곳, 같아지는 자리를 쓰시오. x값을. 그 얼마예요? 알파죠. 중근.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써볼게. 방정식을 푸는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같아지는 x값을 쓰시오. 없죠?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야. 우리 배울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썼지만 함수랑 연관될 때는 함수는 실수만 쓰기 때문에 실수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을 소개할게.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도 풀 수 있어. 자, 요거 해석만 하면 돼.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곳에 x의 범위를 쓰시오. 근데 요 크다 작다가 위야 아래야를 가리키는 표현이야. 그럼 읽어볼게.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의 x의 범위를 쓰시오. 그럼
요게 x축이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림이 여기죠. 여기를 나타내는 x의 범위를 쓰라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돼? 이해돼야 돼. 이해가 가야 된다고. 이해가 가야 내년이 오니까. 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죠? 갑니다. 여기 볼게요. 요걸 보고 요 그림을 보고 요 부등식을 풀 거야.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쓰래요. 자, x축보다 아래쪽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답은 해가 없답니다. x축보다 아래쪽을 쓰라는데 아래쪽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요건 좀 더 쉬워졌네. 요 그림을 보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 범위를 쓰래요. 이 그림이 x축 아래쪽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간다. 다시 한번.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지는 곳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쓰래. 여기를 쓰는 건데 x축에 닿는 자리까지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알파도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x가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이렇게 기억할걸?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값 쓰는 거고 0보다 크다 그러면 바깥쪽 쓰는 거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도 괜찮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실제로는 함수 그래프랑 x축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방정식 부등식.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써볼게. 다시 요 그림을 보고 요 부등식을 푸는 거야. 요 그림하고 봐.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쪽 아래쪽이나 같아지는 곳 쓰래.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지는 곳 뭐죠? 알파 딱 하나뿐인가? 아래쪽은 없고 같아지는 건 알파 하나뿐이니까. 야,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와. 그치? 미리 얘기해줄게. 나중에 또 문제화 될 수 있으니까. 2차 부등식을 푸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해주는 건 이 그림 말하는 거야. 중근 얘기하는 거야. 판별식이 0 되는 관계인 거야. 부등식은 범위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답이 방정식처럼 딱 나오는 건 이런 식으로 x축과 다 있기 때문에 딱 그런 거야. 이해돼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지는 자리를 쓰시오. 아예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테니까 본인이 한번 생각해서 불러줘 봐봐. 요 그림 보고 얘기할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의 x의 범위를 쓰시오. 그럼 x축보다 위가 여기하고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x 범위 기준으로는 베타보다 큰 쪽 하고 알파보다 작은 쪽을 쓰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답을 쓸 때는 아마 x가 베타보다 크다 또는 x가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난 답을 쓸 것 같아. 자, 그럼 예를 보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쓰시오. 뭘까요? 이 그래프가 그래프 봤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의 x축보다 위에 해당되는 곳에 x의 범위를 쓰는 거예요. 뭘까요? 이런 데는 되는 거죠. 근데 알파는 0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알파 빼고 다. 그치?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알파 빼고 다를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씁니다. 답을.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보고 한번 대답해 볼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의 x의 범위를 쓰시오. x축보다 위에 있는 곳 다 위에 있네? 모든 숫자 다 되는 거죠. 고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요거에 해당되는 거 답을 x는 모든 실수 다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부등식의 답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좀 쉬워졌으니까 좀 빨리 써볼게. 요 그림 보고 대답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곳 범위를 쓰시오. 그러면 베타 포함해서 요쪽하고 알파 포함해서 요쪽하고, 그러니까 요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는을 붙여서. 이해되나요? 자, 여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쓰시오. 뭘까요? 다 되죠. 다 그렇다고. 큰 것도 되고 는 되는 0 되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자, 마지막 그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 그림을 보고 그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위에 있거나 같아지는 부분의 x범위는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부등식과의 관계야. 그림이 정해지면 답을 쓰는 것도 뻔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답 쓸 때 보면 이제 이런 경우를 보고 이런 답을 쓸 때 0보다 작다 쪽이면 사이값으로 보통 쓰고 0보다 큰 쪽이면 바깥쪽을 쓴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2차 함수 그림을 보고 쓴 거예요. 요게 오늘 배울 내용의 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전부 다 사진을 찍어두고 정리하세요. 쓸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대신 찍어두고 노트에 깨끗이 정리하되, 이거를 한번 자기가 그림 보고 스스로 쓰는 연습을 할 시간을 3분을 드릴 거야.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된 사람은 이미 다 외워졌을 거고, 글씨를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못 들은 사람은 이거 다 어떻게 외워? 내가 좀 이따 노란글씨 다 지울 거야. 나와서 써! 이렇게 될 거야. 못 쓴다면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다시요.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해볼게. 이제 요약 압축. 아까는 지금 길게 했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는 사실은 그 요식에 요거의 판별식에 따라서 그림 종류가 x축과 두 점 만나는 것도 있고 한 점 만나는 것도 있고 만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거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의 판별식 부호에 따라 그렇습니다. 요 그림을 보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답을 적는 방법은 방정식, 부등식의 0을 x축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림과 x축과의 관계, 같아지는 자리를 쓰는 게 방정식,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쓰는 게 부등식. 그런데 방정식, 부등식 관계 쓸 때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답이 이상하게 써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림을 보고 쓴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범위를 쓰라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써. 그러니까 알파 하나뿐인 거고. 0보다 큰 쪽을 써봐. 그러니까 알파 빼고 나머지는 다 0보다 커. x축 위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러니까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적은 겁니다. 답은 여기가 제일 지저분해요. 종류가. 여기 딱 두 종류밖에 없잖아. 이다 아니면 아니다야. 그래서 나중에 항상 그렇다, 무조건 성립한다에 해당되는 부등식은 이 경우가 대부분. 는이 있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요걸 지금부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 거야. 3분 드릴게. 3분.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하는 부분 있으면 지금 물어봐도 됩니다. 이해가 된다면 그림 보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답을 여기 범위 요 사이 바깥쪽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슬쩍 써볼 사람들은 이 표를 그린다는 개념으로 자기가 요 부분만 한번 쭉 요 그림을 보면서 써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갔다면 그림을 보면서 직접 쓸 수 있을 거야. 서윤이 이해된겨? 진짜로? 너가 해도 되겠네? 아니. 그럼 가위바위보 이겨해. 지지 말고. 그 표정은 좀 귀여운 거 할 때 하는 거인데.
애교가 배 있네.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자, 15개라고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했다면 차분히 쓸 수 있을 걸로. 단 없다 하는 건 이렇게 쓰고 무조건 다 됩니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X는 모든 실수. 부등식 답 쓸 때. 그 다음에 특정한 범위가 정해지는 건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근데 그건 전부 다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과 X축과의 관계를 표시한 거다. 이걸로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까지 유형 10도 풀 수 있고요. 유형 12도 풀고 유형 13도 풀어요. 그럼 연립부등식 빼고 다 푼 거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 나와 있는 몇 개 유형은 하겠지만 이걸 알고 있는 게 오늘 공부한 거고,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어봤어도 얘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성공. 자, 1분 뒤에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 나오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거 쓰라는 거구나. 저거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지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죠. 이제 2차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한 식구다. 전부 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판별식에 의한 저 차이. 그래서 그림이 결정되고 그걸로 방정식 부등식 답을 쓰는 게 맞는 거야. 통합입니다. 세 단원 통합.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아까 그리다가 이걸 뭘 생각하고 칸을 간격을 한 거냐면 이렇게 한 방에 지울 수 있게 칸 넓이를 요 칸보다 조금 더 크게 쓰겠다고 했는데 밑에 좁은 데가 있어서 그럼 이렇게 지워야 되거든요. 짜증나게. 자, 지워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누가 될지 모르니까. 슬쩍 보이나요? 와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완벽하죠? 안 되겠는데? 남아있어요. 잘 보면. 여기 뭐라고 보이지? 글씨 썼던 데가 글씨가 까맣게 보였어요. 보이죠? 안 보여? 가까이 와서 보면 보여. 그래서 무지하게 지우겠습니다. 안 보여요? 자, 이제 지울게요. 지우개가 새 거면 딱 지워지는데 아까 앞 시간에 1, 2타임에 누군가가 이거 썼어. 자, 그러면 이 15칸을 채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나 주먹 잘 내. 나 주먹 내. 보통. 가위바위보. 졌어. 그래서 주먹 내서 졌어요. 그럴 땐 내가 가위를 보통 냅니다. 가위바위보. 졌어. 자, 그러면 두 번이나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낼게요. 제가 선생님. 두 번이나 그랬는데 계속 칠 수는 없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와.